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아마존의 세계를 낱낱이 해부를 해보고자 같이 수업을 시작을 할 글로벌셀러 양성 컨설턴트 서주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랜선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기쁘고요.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큰 결심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 혼자서 느끼는 그런 떨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마존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잘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마존의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잘하셨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아마존이 시작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만큼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 이상으로 정말 때로는 멘붕이 오실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당황하지 아니하고 일을 풀어나가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배우시는 분이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는 정말 말짱 도루묵이니까, 배우시는 분들도 같이 저랑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마존에서의 빅셀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러로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것들을 먼저 내가 준비를 하고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아마존은 원하는 건 전부 판매할 수 있다? 혹은 짠내서 하는 소일거리다? 혹은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고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 또는 단순한 역직구다? 혹은 부업으로도 고소득이 가능하다? 두세 시간만 투자하면 띵까띵까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즐길 수 있다? FBA로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물건이 다 판매가 된다더라. 이런 식의 정보들을 습득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럼 나도 아마존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정말 아마존에 대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판매자가 아니고 수출 기업가로 시작을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고, 또 정말 전문 비즈니스 영역을 시작을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문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건 전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한 시장 경쟁에 나도 진입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 또 기업이 시작이 되는 건데, 온리 나만의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이게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이 비즈니스 영역인데, 정말 준비하시지 아니하시면 굉장한 난간에 부딪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은 여기 밑에도 좀 적어놨지만 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통으로 아마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을 하시려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지 사업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알자. 그래야 아마존과 통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본 교육은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교육은 내가 직접 물건을 배송을 하는 FBM의 형태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프로페셔널한 아마존 창고 물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시는 기업이나 개인들을 좀 더 중점을 두고서 포커싱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궁극적인 목적은 전문 사업가로서의 마인드와 전략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있고요. 또 기초 지식부터 시스템 전반을 익히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하면 쉽게 된다더라, 지름길은 요거더라, 이거 하나 판매하면 끝이라더라, 이런 식의 팁을 알려드리거나 소소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조금은 생각의 틀을 바꾸시고 이 수업에 같이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본 수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좀 알려드려야죠. 이 수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먼저는 제가 또 별도로 온라인에서 키스라고 하는 아마존 판매를 위해서 공부하시고 셀러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 키스라는 온라인 카페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거기 있는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최고 등급을 부여를 해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 딴 데서는 갖기 어려운 혜택 중에 하나가 이 수출 바우처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역회사이실 수도 있고 제조회사이실 수도 있고 또 브랜드 오너이실 수도 있고 여러 기업의 형태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출 바우처에 대해서 이미 그 제도를 잘 아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바우처를 통해서 굉장히 이 비싼 강의를 아주 저렴하게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왜냐하면 이 수업은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전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수업을 들으십니다. 근데 그걸 최대 70%까지 할인을 해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아마존에 시작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뭘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권입니다. 여권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 여권 냈고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냈는데 계속 계정 정지됐어요. 보류됐어요. 안 풀려요. 라고 카페든 어디든 말씀을 하십니다.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서 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여권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당연히 고해상도의 컬러 스캔본이셔야 됩니다. 흑백 스캔 안 되세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반드시 남아있으셔야 됩니다.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시면 통과가 안 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컬러 스캔이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스캔본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스캔을 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아마존에 회원 가입을 하는, 셀러로 회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아마존 셀러가 110만 명이 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회원 가입할 때 그걸 사람이 일일이 서류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이 서류들을 선별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이다 보니 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계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거냐? 여백이 너무 많이 남아도 인식을 못하고 가장자리 이렇게 보이시는 이 가장자리 이 표시 형태가 없어도 인식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잘라내시되 스캔을 받고 나서 잘라내실 때 반드시 여백을 사방 2에서 3cm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스캔본의 스캔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바로 서명 부분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정말 이 여권에 거의 대부분 아주 필기체로 아주 멋들어지게 삐까뻔쩍하게 샥 사인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거를 그대로 스캔을 하셔서 내시면 그거 통과가 안 되십니다. 반드시 이름 성순으로 대문자로 정자체 영문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인이 되어 있는데 어떡하죠? 그때는 여백이 있지요. 위나 아래나 이런 양옆에 여백에다가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받은 스캔은 파일명을 어떤 분은 이제 수업을 받으러 오시면 한글로 파일명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글 하시지 마시고요. 영문으로 파일명을 만드시되 반드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파일명은 간단하게 패스포트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언더바 없이 영문으로 만들어주시면 가장 좋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권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될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용카드입니다.
이 신용카드는 회원가입을 할 때 아마존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는 이제 가입이 완료가 된 이후부터 월 멤버십이라던가 광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때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를 사용을 못하느냐? BC 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BC 카드를 제외한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클럽, 디스커버, JCB, 마스터카드, 비자, 이거는 아마존의 그 정책에 나와 있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혀져 있는 신용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혹은 마스터카드, 비자, 이 카드로 준비를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아니, 강사님, 저는요, 카드를 보니까 비자 분명히 체크가 돼 있는데 위에 BC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복불복이에요.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로고가 있는 것 자체를 쓰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냥 BC는 아예 없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기간이 역시 6개월 이상은 남아 있으셔야 돼요. 요거 안 남아 있으시면 보류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으로 남아있는 걸로 준비를 해주시되,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카드에 기재된 이름이 이름 성순이면 베스트겠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오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카드가, 우리나라의 카드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전부 다 성, 이름, 서주영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마존이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 복불복으로 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를 잡는 케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보류가 되고 영구정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조금 오버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는 것이긴 한데,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지금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거니까 특히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이 카드 자체를 이름 성순으로 좀 재발급을 받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 조금 더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키스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1436번째 포스팅이시기는 한데, 요 그대로 치시거나 혹은 어떤 방법, 게시판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럼 여권이랑 신용카드 이렇게 두 개만 준비하면 끝나느냐?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요. 그 이외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는 것도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디스플레이 네임은 뭐냐? 아마존에서 고객에게 보여질 나의 상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를 영문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 만약에 보류가 떨어지면 그 사업자 사본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름이 같으면 원복이 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높고 빠르게 진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한번 정하면 못 바꾸냐라고 또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일단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메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아마존에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면 아마존에서 정말 많은 메일들이 옵니다. 또 페오니아 같은 이제 가상계좌에 가입을 하실 거니까 그런 가상계좌 그 회사로부터들도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익스플로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거기에서는 작동하지 아니하는 확장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준비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부분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아직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개인 셀러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사실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외에서만 판매를 하시고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아직은 없으셔도 되기는 한데, 사업자 등록증 없이 시작을 하시면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웬만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느냐? 먼저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굉장히 장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세율을 영세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매입을 한 그 부분 중에는 매입 부가세가 있는데 그 10%를 나중에 다시 돌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사업자가 없으면 돌려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나머지 3개는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을 하실 때에 내야 되는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내야 되는 수수료. 대표적인 게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테고리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15%가 되는데 그 15%에 추가 10%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매월 우리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야 되는 매월 멤버십비가 있는데 이 멤버십비도 39.99달러에 10%를 추가해서 약 44달러를 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광고를 하시게 될 건데 이 아마존에 내야 되는 이 광고비에도 추가 10%가 붙는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가세자로 내면 되느냐? No, 안 되십니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느냐? 간이가세자로 내시면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역시나 제외가 되십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내주시고요. 업태는 도소매, 업종은 전자상거래 무역을 기본으로 그 이외에 뭐 다른 개인적으로 더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기본적인 아마존 가입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될 사항들은 다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존에 회원 가입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줄 아시는데 기본 이틀이 걸리고 보류가 떨어지게 되면 1달 반에서 2달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셔야 될 서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 공공요금고지서라는 거예요. 사실 보류가 안 떨어지고 바로 진행이 되면 이 서류는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보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자, 이 공공요금 고지서는 수도세, 전기세,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서비스 요금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직접 받은 고지서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준비를 하실 때에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아니면 뭐 건강보험 납부 이거 고지서로 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셔봤자 인정받지 못하시니까 그거는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공공요금 고지서를 준비하시는 이유는 아마존이 이 사람이 아마존에 등록한 그 셀러가 진짜 제대로 된 그 나라에 그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고지서상에 아마존에 등록한 사람 이름이나 아니면 회사명이 반드시 여기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요금 고지서는 가입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개인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다라고 하면 아마존에 등록을 할 때 주소를 기재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실제 거주지를 입력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이 거주지가 아파트이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파트는 수도세나 전기세가 관리비 고지서 안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요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반드시 나의 이름, 가입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사무실도 있고 집 주소도 있는데 어떤 거를 등록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로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보류가 떨어지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할 때 집 주소와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게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자체를 사무실 주소로 좀 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역시 아파트다, 이런 데라면 개인으로 가입하실 때에 준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도시가스나 통신요금으로 역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님 명이 나와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 0060 고지서는 당연히 다른 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사무실 주소로 나오는 것이어야죠. 왜? 아마존에 등록할 때 사업자 주소로 등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0060 고지서 역시도 사업자로 나오는 것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회사명이 기본으로 나올 겁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주식회사 뭐뭐 이렇게 나올 건데, 거기에 만약에 대표님 명도 같이 나오면 그건 좋고, 안 나와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회원 가입에 회사명을 넣을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0060 고지서를 준비를 하시면 보류가 떨어졌을 때 이것만 내면 되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아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일단은 0060 고지서를 준비를 하실 때에 추가적으로 해두셔야 될 장치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장치냐? 아마존은 아마존에 제출할 고지서상에는 아마존에 등록할 신용카드 정보가 반드시 보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0060 고지서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자동이체 등으로 빠지기 때문에 카드 결제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 결제 방법을 아마존에 등록할 카드로 바꿔두셔야 돼요. 단 한두 달 정도만이라도 바꿔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어떻게 뭐라고 신용카드를 말씀드렸냐면, 신용카드의 경우 이름성 순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시 발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법인카드라서 회사명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카드를 쓰시게 될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발급을 받으신 후에 그 카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연락하셔서 그 카드로 결제 방법을 바꿔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0060 고지서에 변경이 된 결제 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다음 달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회원 가입을 한 그때 변경을 하시면 그럼 그때서부터 한참 시간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물론 이런 보류가 안 떨어지면 너무 해피하지만 떨어졌을 때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해놓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렇게까지만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보류가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 해피한 거죠.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그런데 실제 계정 가입이 보류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럼 준비했던 서류들을 어떻게 내셔야 되느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0060 고지서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0060 고지서 상에 다시 보여드리면 카드 번호가 이렇게 땡땡땡땡땡땡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이걸 또 인증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뭐 어떤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카드 발급 증명서 혹은 카드 소유 증명서, 이건 카드사마다 다 이름 명칭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딱히 지정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요는 뭐냐면 내가 해당 카드사로부터 이 카드를 발급받았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이면 됩니다. 그거를 카드사로부터 발급을 받으셔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0060 고지서와 함께 같이 영문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그 공증에는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이제 샘플 화면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카드 소유 명세서 같은 부분은 여기 넣지를 못했는데요. 0060 고지서와 요 한 장이 더 있겠죠. 카드 소유 명세서 요거를 같이 공증을 받으셔서 이거를 내시고 그 다음에 영문 사업자 등록증을 홈택스에서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을 하시면 아마존이 특정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수일 내에 회신을 주면서 통과가 됐네, 아니면 다시 추가적으로 다시 준비를 해달라, 이런 식의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회원 가입 전에 준비하실 때 기본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